자, 그래서 사법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법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기니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좀 중간에서 끊을 거예요. 며칠, 한 3일에 걸쳐서 나눠서 할 거예요. 법률 전월에 의하면 2013년에 600만 건의 소송이 집계되었다고 해요. 그 중에 민사가 440만 건, 형사가 167만 건, 가사 14만 건 정도 된다 그래요. 그중 4분의 3은 그 본 심의에 들어가기 전 그 요건조차 잘 구비하지 못해서 각하되고 150만 건 정도가 실제 재판 절차를 거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온라인 법정을 통해서는 뭐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더라도 이 4분의 3, 그러니까 600만 건의 소송이 아니라 한 1000만 건이 넘는 소송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하간 트러블이 있는 거고 법 체계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한, 억울함이 있어도 포기하고만 그런 건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각하된 건들 중에는. 그리고 애초에 아예 소송을 시도조차 못 해본 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모두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뭐랄까 좀 귀찮아서 내지는 뭐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참고 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하간에 연간 150만 건 정도가 실제 재판 절차를 거치는데 이 중에 다시 재심을 거치는 것이 12만 건,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5만 건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150만 건 중에 그 사안이 굉장히 작은 것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래도 뭐 다툼의 여지가 좀 있는 것들이 아마 요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뭐 교통신호 위반을 했는데 나는 빨간불에 걷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신호등에 깜빡거리고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조차도 재판으로 가져가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걸 뭐 3심까지 가져가고 이럴 이유는 없죠. 이를 전국 지방 법원의 판사 1600여 명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 150만 건을 판사 1600여 명이 처리하고 있으니 1인당 1000건 정도가 되는 거죠. 업무일 기준으로 1년은 365일 중에 한 200일 정도 근무를 한다고 치면 200일은 더 되죠. 여하간 뭐 대략 한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무슨 막 이렇게 뭐 사건의 이 전후 관계를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건수라 그러면 이렇게 못하죠, 절대로. 한 건 가지고도 힘들겠죠. 근데 뭐 이 150만 건 중에 상당 대부분은 90%는 진짜 단순한 건이니까 뭐 음주운전을 했냐 안 했냐 뭐 사실관계 명확한 이런 것들이니까 사실 그냥 재판정에 나와가지고서는 쓱 훑어보고서는 했냐 안 했냐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해도 되는 정도의 건들이죠. 근데 여하간에 5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현재 법률 행정체계의 불합리성을 토로한다거나 구체적인 개선에 대해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저도 없죠. 저도 법조인이 아니니까 그냥 어떤 다른 측면에서 저는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매우 오랜 기간 현 체계는 훌륭히 작동해온 것도 맞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그럭저럭 국가체계로서 작동은 할 거라고 봐요.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아마도 문제는 이미 터져 나오고 있고 심각하게 터질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역시 동시에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형식은 형식을 낳았고 애초의 취지와는 멀어지더라도 형식에 부합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되어 가온 지 너무 오랜 기간이 흘러왔어요. 지금의 형식체계가 애초의 취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가늠할 길은 사실 없지만 다만 이제 선진 외국의 수백 년 경험을 본받아 세워졌고 이미 100년 가까이 훌륭히 작동해온 현 체계의 경험과 지식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애초의 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 바람직한 체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약간 원론적으로 되돌아가서 사법체계의 원론적 취지를 돌아보자면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의 시비를 가르지 않은 게 사법체계의 취지죠. 그래서 누구든 간편하게 공적 체계를 거쳐서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체계를 세우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체계가 운영되는 데 있어 그 사회적 비용 및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론적인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비용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그 갈등을 해결한다, 많은 안건을 취급한다, 요거에 좀 부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똑같은 1,000만 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금액일 수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100만 원짜리라도 피를 토하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100억 원짜리라도 가볍게 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희한테 100억 원이나 그 다음에 어디 빈민에게 100만 원이나 이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가라고 생각한다면 100만 원이 더 무거울 수 있죠. 그렇거늘 사법제도가 멋대로 3,000만 원 이하는 하찮은 일이니까 사사로이 소액 심판 이래가지고 사사로이 대하고 있죠. 이거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어떤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방법을 택했을 거지만 여하간의 공정한 면에서는 공정함을 논한다면 공정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사안의 크고 작음을 제3자가 어떤 정부가 법전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통해서 저절로 대소사가 분류되도록 한다면,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라도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떤 심의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체계가 그걸 살펴봐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정의와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안 드리는 거는 비용도 저렴하고 많은 안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법정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법정을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드릴 거예요. 모든 송사는 온라인상의 접수로 시작합니다. 고소든 고발이든 민사든 형사든 일반인이 그런 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줄 찍. 나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해줘라. 한 줄 찍. 그러면 이제 국가 체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지금도 경찰청의 고발건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매우 이미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된 상태예요. 다만 이 경찰청에 한 줄씩 고발 사건, 고발 접수를 하는 것처럼 가볍게 시작을 하면 그 가벼운 시작이 국가체계는 정상적으로 풀로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거나 억울하다고 느낀 것이 있다면 느낀 대로예요. 느낀 대로. 어떤 형식에 맞춰서가 아니라 느낀 대로 쉽게 호소할 수 있어야 해요. 형식은 필요 없어요. 형식은 그 이웃단에 그 국가체계에 관여하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갖출 일이에요. 형식은. 이 구성원들이, 고발인들이 이런 형식을 알 필요는 없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듯이 고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변호사한테 가서 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런 걸 좀 법정으로 끌고 가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보다 더 가볍게 국가체계에 온라인상에 나 이런 일을 당했어요.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한 줄 찍이 되어도 좋고 동영상이 첨부되어도 좋고 사실관계와 더불어 무엇을 원하는지만 적어 넣으면 되는 것으로 하죠. 어떤 사람이 급차선 변경을 해서 제 차선으로 들어왔어요. 사고 날 뻔했어요. 아주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라는 사실관계를 적고 어떤 블랙박스 동영상을 첨부를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그 놀래킨 비용으로 10만 원은 줘야 된다고 봐요. 10만 원을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따져보는 건 좀 나중에 하자고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100만 원을 꿔가서 아직 안 갚고 있어요. 갚기로 한 날이 2달이 지났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원금 100만 원과 그 다음 그 지연된 이자 20만 원을 받아야겠어요. 120만 원을 저한테 챙겨주세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 소는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게 할 거예요. 형식이 필요 없으니까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소를 제기한다거나 이렇지 않죠. 소는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게 해요. 지금도 누구든지 할 수 있긴 해요. 당사자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니라도 목격자도 할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을 전담하는 직업인이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목격자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주세요가 조금 성립이 안 되겠죠. 그 어떻게 해주세요 내용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지금 뭐 변호사처럼 이런 사람들이 할 수도 있죠. 그 원고가 죄목을 특정할 필요도 없고 이게 뭐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도 가면은 어떤 그 고소장을 접수하면은 뭐 이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적으라 그러는데 왜 이게 사기죄인지 무슨 폭행죄인지 이거를 원고가 그런 죄목을 어떤 그 법전에 나와 있는 죄목을 알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하간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겨지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죄목 이런 거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하간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죄목이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는 나중에 어떤 그 사법 체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분류할 적에나 필요한 개념이란 말이죠. 원고 입장에서는 제목을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피고의 신상명세를 알아야지 뭐 송달을 하네 뭐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파악할 필요 없어요. 신상명세도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만약에 어떤 전화 010 뭐 1777에 7771번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누가 협박을 했다. 아니면 그 전화로 와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냥 그 전화번호를 적는 걸로 충분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거를 이 전화번호에 그 명의자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찰서에 고발을 할 수는 있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경찰이 그거 사안의 중대함을 판단해서 수사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그 특정인을 특정할 수 뭐 있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처럼 접수를 해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민사처럼 이 전화번호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100만 원을 뜯어갔는데 나 이걸로 손해가 크다. 이 사람한테 200만 원을 받아서 줘라. 까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지금의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는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면 나머지는 나머지가 알아서 한다 이거죠. 그 이후에 어떤 절차는 그 국가 체계상 이렇게 진행이 돼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절차가 쉬워가지고 고소 고발이 그 어떤 남발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염려를 할 수도 있는데 고소고발의 남발 문제 등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그 이후에 고려할 사항이에요. 일단은 먼저 본질에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예상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예상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떤 사고 체계도 올바르게 사고하는 거죠. 여하간 누구든지 자유롭고 편하게 시비를 가릴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이 소송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일이 아니라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또 말씀을 드릴게요.